텐트.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이렇게 텐트 관리해주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그냥 창고에다 처박아 놓거나 이제 사용 안 하시다가 그냥 이렇게 알게 되시면서 저희한테 이제 맡겨주셔요. 네, 텐트는 이제 면 텐트, 폴리 텐트, 뭐 나일론 텐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세척하느냐에 뭐 노하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걸 시작하게 된 계기가 집에서 이제 캠핑을 하다가 집에서 직접 한번 해보자 어떤 그 계기로다 해가지고 이 업을 시작한 거거든요. 이거 스노피크의 랜드락이라는 제품인데 이거는 고가 텐트죠. 200만 원이 넘어가니까. 네. 수선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네, 끝나고 나서. 그렇죠. 이게 지금 건조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수선을 해야 되고 이게 방수 코팅이 뜬 거거든요. 다 하얗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이거를 다시 작업을 하고 맡기시는 분도 야외에서 생활하는 거잖아요. 텐트라는 게 야외에서 설치라는 거라 뭐 구멍도 나고 찢어지기도 하고 또 화롯대에 불방도 나고 뭐 그렇다 보니까 세척을 하는 김에 뭐 이런저런 수선도 좀 같이 해달라. 작업한 거 가방 만들어주는 거예요, 파우치. 더우니까 요즘 여름에 뭐 창문을 만들어 달래거나 뭐 모기들, 벌레들 많잖아요. 벌레들 많아가지고 모기장 만들어 달라는 분들도 계시고. 수리하는 데는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원하는 대로 이제 주문식으로 해서 튜닝을 하는 데는 많지가 않아요. 지금부터 이제 저희는 계속 바빠요. 한 12월까지? 지금은 뭐 한 17만 원 뭐 이렇게 되죠. 이제 캠핑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이제 개조를 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저 화성 비봉에서 온 노준호라고 합니다. 저는 텐트를 사랑하고 텐트와 함께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로 돌아가서 이제 어렸을 때는 한부모 가정 밑에서 되게 넉넉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주말이고 이제 방학 때고 해가지고 제가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또 막노동판에서 일도 많이 하면서 학비를 제가 벌었어요. 대학교를 진학을 할 때도 등록비가 많이 드는 이제 학비가 많이 드는 이제 4년제를 가기보다는 좀 괜찮은 과를 가서 빨리 2년 만에 취업을 하자. 그래서 이제 선택한 과가 오산에 있는 학교에 그때 이제 제아공학과였어요. 그게 이제 세계에서 4개 있고 동양에서 하나 있는 과였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해서 막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예, 막 누님네에서 문 걸어 잠그라고 밖에서 자물쇠로 잠그라고 밥만 넣어주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거든요. 그래가지고 경쟁이 되게 치열했습니다. 그 과를 가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해서 전문대를 들어가요. 전문대를 들어가면 방학 때 실습, 현장 실습 같은 걸 나가요. 나가서 제가 느낀 거는 이제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느껴요. 좋은 과가 아닌 좋은 학교.
좋은 학교를 나와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를 그때 느낍니다. 그래서 회의감도 많이 들고 고민도 많이 하고 과연 이과를 계속해서 졸업을 해야 되나 아니면 중간에 이제 다른 선택을 해야 되나의 기로에 있을 때 인테리어 일을 하게 돼요. 그것도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저도 대학 등록금도 벌어야 되고 해서 방학 때 했던 건데 저를 되게 이뻐해 주시더라고요. 열심히 한다고. 제가 힘이 좋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15년이나 하게 됐어요. 어린 나이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 돈에 대한 관리 능력이 없었어요. 정말 흥청망청 썼어요. 돈은 많이 벌었어요. 하면서. 근데 그거만큼 흥청망청 썼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희 집사람을 만나게 돼요. 저희 집사람은 헤어 디자이너였었고요. 결혼하기 전에 저희 집사람이 우리 집을 이제 우연찮게 오게 됐어요. 연애할 때. 근데 이제 너무 돈 씀씀이도 크고 그러니까 되게 오피스텔에 되게 잘 해놓고 되게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왔는데 공중 화장실에 샤워하는 데도 없고 그냥 단지 잠만 자는 곳. 그래서 집사람이 너무 깜짝 놀라고 이렇게 살지 마라 해서 그때부터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내가 돈을 모으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얼마 있다가 이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트를 우연찮게 가서 그때 운명적인 텐트를 보게 돼요. 그때 되게 작은 텐트였어요. 큰 텐트도 아니었고 그냥 마트에서 그냥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텐트였어요. 저 텐트를 가지고 우리 캠핑을 한번 다녀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텐트를 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 그냥 냄비 그릇에 그냥 먹던 숟가락, 젓가락 들고 그냥 집에서 덮는 이불에 그런 것들을 들고 그냥 캠핑을 너무 룰루랄라 다니게 돼요. 거의 뭐 매주 나갔으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그래서 관리도 좀 잘못하고 그래서 곰팡이도 좀 쓸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한번 막 찾아보더라고요. 막 인터넷에 이런 관리해주는 데가 있나 없나. 근데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건데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제안을 하더라고요. 한번 이 일을 해보지 않겠냐. 캠핑을 하고 텐트를 들고 다니는데 이렇게 지저분한데 왜 이렇게 텐트를 관리해주는 데가 없을까? 그럼 한번 직접 해보자. 이런 관련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다 필요로 할 것 같다. 그래서 욕조에 물을 담고 집에서 세척을 아무 새잖아. 그때 뭐 정부 지식이 없었으니까 이제 아무 새잖아 집에 있는 거. 막 넣고 이제 막 지저분한 거를 막 청소를 해요. 막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말리는 게 일이거든요. 거의 거실이 텐트가 주인이 되더라고요. 저는 저희 집 거실이 그렇게 작은지 몰랐어요. 펼쳐놓고 이틀 동안 말리는데 정말 자리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포기를 못 하는 거죠. 이게 되게 모험적인 이 일에 내가 지금 15년 동안 했던 일을 과연 포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같이 그때 이제 캠핑을 같이 다녔던 몇 명들과 함께 그 공장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장에서 시작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동업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다 걱정들 하시잖아요. 하지 마라. 아, 정말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하게 되다가, 어쨌든 의견 충돌도 있고 또 갈라져야 될 때가 온 것 같고 그래서 텐트 세탁소라는 브랜드를 내가 가지고 갈 테니 그럼 나는 빈몸으로 나가겠다. 그럼 네가 텐트 세탁소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갈 거면 그 대출금도 네가 가지고 가라. 그래서 나는 그분의 대출금을 갖고 나오죠. 같이 했던 그 분이 연세가 좀 있으셨던 형님이라 영업적 일을 좀 맡겼었어요. 저는 이제는 그 안에 내부 쪽에 카페 관리하고 홈페이지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상담 전화 받고 그런 일을 맡았는데 갈라지니까 거래처들을 싹 다 가져가더라고요. 다 전화를 해서 이제 헤어졌으니 갈라졌으니 이제 일은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판을 딱 다른 이름으로 걸더라고요. 참 그때 생각하면 제일 힘들었을 때예요. 무작정 나와서 집사람은 저한테 막 뭐라 그랬어요.
아니, 돈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고 모아둔 것도 없는데 왜 그만둔다 그랬냐? 라고 하더라고요. 야, 나만 믿어. 괜찮아. 일단은 나는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이. 그래서 제2의 또 텐트 세탁소의 길을 가게 돼요. 그러니 이제 저도 영업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3년 동안,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매주 캠핑을 나가요. 그래서 뭐 팜플렛, 전단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돌려요. 그러면 그분들은 텐트를 왜 빨어? 그래요. 텐트를 빨아요? 아니, 세탁하는 거죠. 아니, 뭐 세탁이나 빠는 거나 뭐. 이런 시선이에요. 되게 차가운 시선이죠. 텐트를, 그동안에 대한민국에 텐트를 관리해주고 세탁해주는 데가 없었거든요. 어느 분은, 저한테 기억나는 한 분은 진짜 오래된 20년 넘은 텐트를 가져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 텐트를 좀 복원해달라. 이 텐트 가격이 지금 되게 싼데 이거를 복원하려면은 한 3, 40만 원이 들어간다. 해달래요. 되게 의미가 있는 거라고. 왜,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 아버님이 환갑이 되셨는데 그 환갑 선물로 어렸을 때 저와 아버님이 같이 다녔던 그 텐트를 선물을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텐트를 잘해서 보내드리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는 우리 다 텐트는 다 가지고 다녔지만 그게 관리가 안 돼 있었던 거죠. 네. 그동안에 힘들었던 거는 사실 그래서 차가운 시선이나 선입견을 바꿔야 되는, 그것도 가장 힘들었지만 세척 일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그 텐트 전용에 대한 세제가 없어요. 그리고 텐트에는 되게 많은 코팅들이 돼 있어요. 발수 코팅, 방수 코팅, 그리고 피그먼트, UV 코팅.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그 수입에 의존을 하죠. 저 또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수입 제품들을 사다가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제품들을 계속 받아서 쓰는데 만약에 이 관계가 틀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하면 저는 또 다른 데이터 갖고 또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제품 개발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그동안 알던 이 일을 하면서 알던 케미칼 쪽 지인 동생한테 부탁을 해요. 야, 나 발수 코팅제를 좀 만들고 싶은데, 아, 형님, 저 향수예요. 저는 향수 담당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아, 한번 만들어 봐. 한번 보자. 내가 정보를 주고, 내가 데이터를 다 줄 테니, 그리고 내가 피드백을 계속 줄게. 한번 해보자. 라고, 알았습니다. 라고 하고, 잠수를 타요. 그런데, 이제 안 되나 보다. 얘 안 되나 보다. 그럼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랬는데 1년 만에 나타나요. 1년 만에. 1년 만에 다시 나와서 형님, 이겁니까? 라고 하고 저한테 내밀어요. 그 친구가 프로골퍼였거든요. 골프를 되게 좋아해요. 사업도 하지만 1년 동안 골프를 안 쳤대요. 이거에 매진을 하느냐고. 제일 1호 샘플을 받아서 테스트를 하고 야, 안 되겠다. 너무 소프트해. 너무 하드해. 야, 이게 뭐가 묻어나잖아. 안 되겠어. 그거를 또 1년을 합니다. 그래서 2년 만에 발수제가 나와요. 발수제 이름은 또르르. 저희 제품이 몇 개가 있어요. 세제, 아웃도어 전용 세제, 밖으로. 그리고 항균 탈취제, 샤르르. 그리고 이제 여름에 이번에 좀 공약해가지고 나오는 게 모기들, 벌레들 많잖아요. 캠핑 생활하다 보면 파르르. 근데 이 제품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마트에 가보시면은 뭐 주부님들은 여성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웃도어 전용 세제가 없어요. 그 아웃도어 전용 세제는 뭐냐면 이 기능을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등산할 때 입는 옷 같은 경우에 옷을 입고 산에 올라가면 이게 비에 젖어서 만약에 이게 다 흡수가 되면 체온은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발수력이 되게 중요해요. 물을 다 이렇게 쳐내줘야 되죠. 그래서 체온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세제, 계면활성 세제로 다 세척을 하게 되면
이 발수 코팅이 다 파괴가 돼요. 근데 이제 그게 만드는 과정들이 뭐 쉽게 뭐 2년 걸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2년 동안에 그 시약을 사야 되잖아요. 사야 되고 테스트해봐야 되고 또 거기에 한두 개 성분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되게 많은 종류의 그 성분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돈이 들어가겠죠. 집사람의 잔소리는 계속 늘겠죠. 사람들은 인식 전환을 시켜야 되기 전까지는 계속 알려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수입은 없고 지출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빚이 몇 억이 들고 또 그동안 인테리어 하면서 제가 모아가지고 했던 것들을 또 그것까지 다 쓰면서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대부업까지 가요. 그래서 한 달에 저희가 한 700에서 1000만 원씩 빚이 계속 나갔어요. 야, 제품 개발하니까 돈 줘, 뭐 줘, 뭐 해야 돼. 야, 특허 냈어. 야, 특허 해야 돼. 야, 상표 등록해야 돼. 또 제품 나오면 야, KC 인증받아야 돼. 미치고 환장했죠. 제 집사람. 예. 그렇게 이제 하다가 이게 돈은 들어오는데 다 빚으로 나가니까 그걸 한 몇 년을 하니까 힘든 거죠. 예. 집사람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제 포기하자. 저는 이제 포스트잇 얘기를 했어요. 야, 포스트잇이 처음 나왔을 때 이게 실패작이었던 건 아시죠? 원래는 이제 딱 붙이면 이제 안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떨어져.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포스트잇이 된 건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스트잇 누가 쓸 줄 알았냐 이거죠. 있으니까 쓰는 거다. 인식 전환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야, 많이 알아가고 있고 사람들이 이제 인식이 돼가고 있고 이제 매출도 계속 늘고 있는데 단지 우리가 빚으로 많이 나가는 것 뿐이지 계속 늘고 있지 않냐. 우리 계속 해보자. 시간이 지나고 한 4년째 돼가니까 이제 좀 흑자로 돌아서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제품 개발을 하고 상표 등록을 내고 특허를 내고 하니까 같이 하겠다는 분들이 생겨서 지금 이제 남양주 또 부산, 대전 이렇게 가맹점 계약을 해서 지금은 운영을 같이 하고 있어요. 텐트를 이제 야외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이 찢어지잖아요. 바람에도 찢어지고 막 그래요. 그럼 이제 세탁을 맡기면서 수선도 좀 해달라고 많이 의뢰가 와요. 근데 저는 바느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내가 미싱질을 하지? 그래서 처음엔 거절을 해요. 저기 동네 세탁소 좀 맡기시라고. 거기 진짜 싸게 한 5천 원, 10,000원이면 해줄 거라고. 그렇게 이제 해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의뢰가 계속 들어오니까 괜찮겠다 수선하는 거. 그래서 저희 그 장모님이 처녀 때 그 재봉 공장에서 일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장모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수선을 좀 가서 제가 실장님으로 앉혀드릴 테니 수선 실장님으로 해드릴 테니 오셔가지고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도와줘요. 뭐 사위가 딸내미가 힘들어서 하는데 오셔가지고 이제 작업을 같이 일을 하는데 이게 그 텐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옷하고 좀 달라요. 이게 기능성인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재봉 어떤 방법이나 아니면 이제 구조적인 게 옷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구조를 모르면 수선이 안 돼요. 근데 저는 다행히도 텐트를 계속 많이 봐왔잖아요. 텐트의 종류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만큼 많이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구조에 대해서 알고 그러면 이제 전화 받고 그러면 제가 이제 장모님한테 장모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모님이 이제 수선만 하시는 거죠. 재봉질만. 여름이 되면은 덥다. 텐트에 모기장 좀 만들어다. 창문 좀 만들어 달라. 겨울이 되면 춥다. 바닥 이렇게 일체형으로 해가지고 좀 해달라. 대형 텐트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애들이 안 쫓아다니려고 그래. 이제 부부 둘이 다니려고 하니 좀 작게 해달라. 좀 줄여주고 늘려주고 뭐 창 내주고 문 내주고 막 그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장모님 제가 재봉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머릿속에 그 구조라는 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직접 하면 고객과의 어떤 그런 과정들 좀 줄일 수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할 수가 있다. 단지 재봉질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개월 동안 공장에서 진짜 침낭 하나만 계속 먹고 자고 하면서 그렇게 재봉질을 배워요. 그래서 재봉질로는 저는 최고라고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수십 년 동안 재봉질 했던 분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텐트 튜닝, 개조로는 저는 1등이라고 잡을 하고 있어요. 나름 성공이라고 사실 보기지는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뭐 대한민국의 업종이 다 몇십 년씩 되고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고 나 저기 건물도 있고 사실 이런 게 만약에 성공이라 그러면 저는 성공에 끼지는 않습니다. 저 일을 했던 게 5년이 넘고 6년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성공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예요. 하지만 그 나름의 철학이 있다 그러면 계속 투자를 하라는 거죠. 필요하면 제가 제품 개발을 했던 것처럼 아니면 없어도 뭐 특허를 냈거나 아니면은 그랬던 것처럼 정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결혼을 이제 아까 자모님한테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서 데려왔잖아요. 150만 원에 결혼했어요. 어떻게든 결혼을 하자. 막 긁어모았더니 150만 원 나오더라고요. 뭐를 했지 그동안. 난 정말 뭐를 한 건가. 그랬던 것처럼 저는 이제 투자를 좀 그러니까 뭐가 다 갖춰져 있고 이러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할 때는 투자를 해서 제가 그 집사람을 그때 안 데리고 왔으면 지금 제가 없는 것처럼 투자는 그때그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기 관리 같은 거죠. 제가 인테리어를 했다 그랬잖아요. 인테리어를 했을 때 제가 막노동 일이죠. 어떻게 보면 막노동일. 그런데도 저는 헬스클럽을 꼭 갔어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야, 너는 힘쓰는 일을 매일 하는데 왜 또 헬스클럽을 가냐? 왜 돈 주고 운동을 하니? 그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24시간에 20시간도 못 쓰는 사람도 있어요. 계속 자기 관리를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자기의 어떤 기준도 생기고 그게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게 돼요. 그리고 자기의 좀 부족한 부분들을 좀 그걸로 인해서 좀 채워줄 수도 있고 이 일도 사실 제가 되게 좋아서 막 하다가 이렇게 직업이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인생은 좀 즐기면서 자기를 위해서 좀 투자해야 되는 필요성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은 일확천금은 없어요. 꾸준히 자기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다 보면 언젠가 성공한 나를 보게 될 거고 커져 있는 저를 보게 될 겁니다. 네. 요즘 분들 너무 되게 인스턴트 하죠. 잘 된다 그러면 투자하고 잘 될 거야. 일도 급하게 뭘 해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자기 할 일 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투자를 한다면 그러면은 언젠가 성공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어떤 말을 생각하는 성공의 철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캠핑용품 중에서 이제 텐트가 계절을 되게 많이 탈 것 같은데요. 그러면 비수기 때는 어떻게 사업을 이어가십니까? 지금 동계에 캠핑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늘고 있어요. 느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사계절 동안 캠핑하는 나라는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한국밖에 없을 거예요.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날이 엄청 춥잖아요. 만 진짜 날로 이만한 거 갖고 다녀요. 그리고 2박 동안에 떼는 연료비가 한 5만 원에서 6만 원을 떼요. 그래서 동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요. 그래서 세턱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느는 추세지만 그래도 성수기 때보다는 확실히 수익은 떨어지죠. 그런데 그때 리폼들을 많이 하세요.
밀어놨던 거. 예, 막 계속 다닐 때는 할 시간이 없잖아요. 캠핑을 나가야 되니까 매주 나가죠. 그러다가 뭔가 이제 불편해. 난 이거를 좀 고치고 싶어. 그걸 밀어놨던 거를 겨울에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 리폼이 올라오면 그걸 작업을 해주고 저는 이제 블로거 작업이나 아니면 홈페이지 카페에다가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거를 보고 또 제 의뢰들을 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할 때 딱 두 가지였어요. 남 등 긁어주자 하고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그랬을 때 이건 되게 잘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괜찮다고 해가지고 이제는 이거를 뭐 하시려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고 또 문의들도 많이 오세요. 그래서 전망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텐트 세탁소의 노준호 사장님의 성공 요인은 본인이 취미 활동인 캠핑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였다는 것이며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서 단기간에 사업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보다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술 습득과 새로운 제품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함으로써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객 서비스를 최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은 본인이 직접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고객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였으며 단기간 승부를 보기보다 끊임없이 본인이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사업에 임할 수 있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삶인걸